비트코인이 저점 대비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85,0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한 채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반등하기 위해선 두 가지 리스크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두 가지 요인을 빠르게 소거하고 반등을 받아야만 반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세, 투자 심리 잡아드리면서 빠르고 짧게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비트코인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대로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지지선 내에 횡보로 방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고점과 저점으로 빠질 수는 있으나 그 아래까지 내려간 것은 최악의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최악의 시나리오는 나오지 않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 오늘 빠르게 캐치해 드릴 거고요. 현재는 횡보로 방향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양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하면서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가 조금만 내려도 알트가 휘청거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멘탈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시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월요일 차트 시작 전에 간략하게 이번 주 진행됐던 시장에 대해서 두 가지 리스크와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다음 주의 두 가지 요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에게 항상 24시간 텔레그램을 통해서 대응해드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시장의 투자 심리에 무너뜨리지 않고 최소한의 손실만 보고 나올 수 있게 최대의 수익만을 보고 나올 수 있게 이 하나의 마음만 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주제, 비트코인 반등의 두 가지 리스크,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두 가지 요인, 세 번째 주제, 최악의 차트는 벗어난 것인가? 라는 주제로 세 가지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비트코인의 두 가지 리스크입니다. 두 가지 리스크 중 첫 번째는 바로 여전히 시장에 만연한 투자자들의 공포심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S&P 500 지수가 바로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투자자들이 S&P 미국 주식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상황이죠. 전체 거래소 비율만 보더라도 롱과 숏의 비중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숏 우위의 포지션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24시간, 1시간, 4시간, 12시간에서 24시간을 보더라도 비등비등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위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크립토닷컴, 게이트아이오, 비트조차도 숏 우위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롱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서 비등비등한 상황이 점차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포지수는 그에 비해서 정말 최악 말 그대로 가장 극심한 공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는 극단적 공포인 18에서 떨어졌었지만 이제는 24까지 올라오면서 일시적으로 벗어난 흐름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여전히 30 수준으로 공포 국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심리 자체가 반등을 못하는 두 가지 리스크 중 하나로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도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최근 5주 연속 순 유치를 기록했으며 이번 주에만 8억 7천만 달러가 빠져나가므로 반등의 큰 리스크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는 바로 200일 S&P 500 지수가 이동평균선에 도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두 가지 선이 꽂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5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중앙에서 상단에 있는 게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데드크로스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신호로서 말씀을 하는 게 바로 이 데드크로스 신호인데요. 현재 51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면서 하락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원래는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던 것들이 한때는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동평균선 위에서 올라타는 흐름이 나왔지만 또다시 흐름이 바뀌면서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왔죠. 현재는 그래서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는 흐름으로써 아래 51선 아래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1차적으로 50일 이동평균에 나왔던 흐름이 1차적인 돌파가 먼저 나와야 그 다음 200일 이동평균선이 시간적으로 갈 텐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로 200일 이동평균선은 이동평균선인 만큼 다음 이동평균선에 자리 잡는 것은 200일 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50일 이동평균선의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쌍바닥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뒤에
흐름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반등을 저해하는 두 가지 리스크로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최저바닥에 있다는 것과 이동평균선 데드크로스 상황인 51선과 200일 이동평균선, 대표적인 이 이동평균선이 두 가지 리스크로서 반등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두 가지 요인,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두 가지 요인이 없을까요? 아니죠. 있겠죠. 일단 첫 번째 기회는요. 바로 이제 오늘 영상을 보고 이틀 뒤에 시작되는 패드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에서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연준이 예상보다 더 완화적인 비둘기파적 스탠스를 취할 경우 결국 금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금리를 상승장 때 예의주시하면서 스탠스를 읽어왔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완전 뒤바뀌었죠. 금리가 내려가는 포인트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비트코인 및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개선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결국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하느냐?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더 완화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반등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을 높이는 마지막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트럼프의 관세 인상 그리고 경제 불확실성 모든 것들을 다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가격에 반영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한때 나왔었던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 때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이때 어땠습니까? 코로나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하게 가격이 굉장히 급락을 하는 흐름이 나왔었죠. 하지만 그 후에 어땠습니까? 바로 시장이 반등을 했죠. 이때는 시장이 선반영을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탕골하고 터졌을 때 시장이 이거는 너무 많이 시장의 가격이 반영됐다고 하면서요.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현재가 유사하다라고 보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에도 투자자들은 매도 후에 재진입하면서 시장이 강하게 반등한 바가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85,000의 난관에서 계속적으로 휘둘리고 있는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지금 팬데믹 때처럼 시장에 너무 많은 이슈들을 악재를 담은 채 가격이 그 이하로 떨어졌다고 판단하면 또다시 반등을 한 후 상승으로 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두 가지 요인은 첫 번째는 바로 패드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더 완화적인 입장을 나오는 스탠스를 취할 경우와 바로 두 번째 위험 자산 선호 심리, 관세 인상, 경제 불확실성이 이제 트럼프가 하는 화법들을 충분히 인지했고 그는 결국 그가 원하는 결과물을 가져올 때까지는 그의 화법이 계속적으로 통한다라는 게 시장에서 인지를 한 만큼 전부 가격에 반영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두 번째 사실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85,000달러를 통과하기 위해선 상승을 가능성을 높이는 두 가지 요인과 반등의 두 가지 리스크를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지금 지난 시간에서 나왔던 최악의 차트는 벗어난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세 가지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최악의 차트, 바로 반등 후에 그냥 빠져버리는 차트고요. 저는 이 차트에 대해서 나오면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린다 했죠. 시장이 끝났다. 하지만 역시나 시장이 끝나지 않았는지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의 차트가 나올 경우에는 이곳에서는 정말 제가 풀마스크 때리는 걸 보여드린다고 했는데요. 그만큼 이 자리는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로 호언장담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지언정 차트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빠진 흐름으로 시장이 죽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흐름, 바로 반등의 흐름인데요. 반등이 나와도 어떤다고 했죠? 바로 저항이 굉장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일시적으로 한 번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굉장히 좋지만 또다시 벽이 있기 때문에 추세 라인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지금 흐름대로 이제 흐름은 또다시 바로 세 번째 흐름, 이 흐름에서 벽을 부딪히고요. 다시 빠지는 흐름으로 여기서 지지를 형성하고 쌍바닥 흐름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왜 그런 흐름이 나올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월봉으로 봤을 때 시간을 끄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추세 라인 전체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 라인에서 깨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흐름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월봉은 아랫꼬리와 윗꼬리가 있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결론 3월 안에서는 이 흐름에서 고가와 저가를 깨지 않는 흐름으로 저는 흘러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다음 달이 됐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바로 월봉에 있어서 50
볼린저 밴드 중단에 있었던 흐름들이 지지의 역할이 되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또다시 지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3월이 16일 현재의 기관으로 봤을 때 14일 2주 정도만 버티면 다음 지지가 와서 지지로서 한 번 더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으로 다시 지지를 받고요. 그 다음 상승 5파로서 불규칙 파동 5파 140K 목표가까지 흐름으로 이 안에서 지속적으로 차트가 만들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흐름은 세 번째 예측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더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차트가 무너지는 흐름이고 두 번째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냥 한 번 더 강하게 돌파하지만 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세 번째, 개미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위험성이 있는 바로 시간 끌기 패턴으로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2주 정도가 이제 3월에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또다시 중단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죠. 2주가 됐을 때는 바로 27일 다음 주 월요일 바로 내일부터죠. 이때부터 이주봉이 또다시 차트를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주봉이 볼린저 밴드가 또 올라오기 때문에 더 지지를 받겠죠. 결국 아래 꼬리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여기와 여기에 지지가 또다시 생기기 때문에 이제 흐름은 하락의 흐름이 아니라 여기서 또다시 쌍바닥으로 만들면서 알트들은 계속적으로 월봉을 힘들게 하지만 결국 비트는 계속적으로 차트를 지금과 같이 아래 꼬리가 열의 형태로 달렸던 만큼 이 흐름으로 차트를 만들고 반등 추이로 바꾸는 흐름으로 턴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40K를 가기 위한 불규칙 5파 파동 안에서의 조정이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이 흐름 안에서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 안에 머물러 있다는 의견 동일합니다. 결국 세 번째 주제, 최악의 차트는 벗어난 것인가? 저는 최악의 차트는 벗어났지만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횡보 패턴으로 3월을 끌고 가고 그 다음 다시 턴을 하는 라운드를 이끌어갈 것이라 봅니다. 오늘 일요일 총 3가지 주제, 비트코인 반등의 2가지 리스크,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2가지 요인, 그리고 최악의 차트는 벗어난 것에 대한 답을 드렸고요. 내일 바로 영상에서는 세 번째 주제, 오늘 최악의 차트는 벗어났지만 또다시 이 파동 안에서 횡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에 대한 답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보시는 모든 영상의 자료들은 전부 말씀드린 대로 영상이 끝난 후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신 분들, 하지만 또 잘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24시간 코인드라이버 대응방에서 요약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난 후 더보기란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딱 3초만 투자해서 입장하시면 오늘 영상 요약본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요일 모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이었습니다.